이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행 팟캐스트 중에서 늘 1순위, 1등을 놓치지 않는 탁PD의 여행수다라고 있죠. 오늘은 탁PD의 여행수다 이 방송의 진행자이자 지난 15년 동안 여러 여행 프로그램의 PD로 50여 개 나라, 그 중에서도 수많은 오지들을 찾아다니신 탁재형 PD님의 여행 산문집을 들고 왔습니다. 팟캐스트만 들으신 분들은 아마 탁 PD님이 여행지에서 마셨던 술이라던가 가슴 설레게 했던 여인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걸쭉하게 털어놓는 그 입담에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사실 이 에세이집을 읽으면 이분이 굉장히 여리여리한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구나 이런 놀라움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탁재영 PD님은 세계를 돌면서 마신 술에 대한 이야기를 스피릿 로드라는 책에 풀어놓으셨고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어요. 다음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넓고 맛있는 술은 많다. 이런 주제로 정말 최고의 한 잔의 술 이런 이야기를 담으신 책이 있고 또 탁 PD님과 같이 이제 방송하시는 전명진 사진작가님이 함께 이제 집필하신 탁 PD의 여행수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쓰신 산문집이 바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산문집이에요. 아마 탁 PD님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탁 PD님께서 어디 한번 떴다 하면 꼭 비가 내리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저도 사진을 찍다 보니까 맑은 날을 선호하는 편인데 탁 PD님 같은 경우는 방송 장비를 메고 비를 몰고 다니셨으면 진짜 힘드셨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탁 PD님의 속 얘기, 볼 수 없었던 사진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탁 PD님만의 이 발랄한 유머 감각은 참 여전하시구나 싶다가도 한바탕 빵 터져서 막 웃고 나면 가슴속에 살짝 아릿한 느낌이 남는 그런 참 괜찮은, 참 근사한 글이에요. 몇 곡지 골라서 읽어볼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 탁재형 여행 산문집. 김영사.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 그보다는 비를 맞아도 괜찮은 날이면 좋겠어. 비 오고 바람 불어도 여전히 길 위에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보다는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당신과 만나는 여행이면 좋겠어. 프롤로그. 비가 싫었다.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2달에 한 번은 길 위에 있었다. 여행일 때도 있었지만 여행이라 부르기 힘든 때가 더 많았다. 목적이 분명한 여행, 해내야 하는 과업이 있는 여행, 돌아다님으로써 생계를 잇는 자의 관점에서 비는 방해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비가 싫지 않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대기를 뚫고 비가 시작되는 순간은 한껏 고조되었던 긴장을 일거에 해소하는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짜릿하다. 빗소리의 리듬에 익숙해질 때쯤 가만히 어딘가의 처마 밑에 앉아 물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춤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해보면 비가 싫었던 것이 아니라 비를 어딘가에서 오독하니 피할 시간도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신나게 맞고 신발을 철벅이며 깔깔거릴 마음의 여유도 가지기 힘들었던 시간이 싫었던 것이다. 여행 도중에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보다 비를 맞아도 괜찮은 여행이면 좋겠다.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당신과 만나는 여행이었으면 좋겠다. 완벽한 아맥. 맥주가 가장 맛있는 시간. 맥주를 사랑한다. 맥주의 짙은 노란색은 벽난로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처럼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희고 부드러운 거품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의 손길처럼 나의 피부를 쓸어내린다. 잔을 기울였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탄산 섞인 날카로운 감각.
그것은 얼음을 머금고 내 입술을 덮쳐온 앙큼한 그녀와의 키스를 닮았다. 맥주를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 또는 상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치맥, 길맥, 편맥, 강맥, 소맥, 난맥 등등. 맥주는 이렇듯 특정한 시점이나 안주와 어우러져 술이 아닌 기억이 된다. 맥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맥을 하라고 말해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9시 이전에 첫 병을 따는 것이다. 안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 습관의 보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학을 뗄 얘기겠지만 공복의 위벽을 타고 내려가는 맥주의 반짝거리는 감촉은 퍽 근사하다. 위장 점막 세포들이 모두 파인트 잔을 손에 들고 락큰롤 하고 소리치는 느낌이랄까. 감수성 예민할 사춘기 때 섭취한 음악이 평생 동안 어떤 음악을 듣고 살 것인지를 결정짓듯 강렬한 한 번의 체험은 남은 생애 동안의 취향을 결정짓는다. 내 시경 때마다 나는 의사로부터 이 학생은 수학만 좀 열심히 하면 내신 등급이 오를 수 있습니다. 류의 충고를 듣는다. 만성 위염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맥을 한다. 그리고 그런 날은 대체로 정말 퍼펙트하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이다. 2010년 3월 22일 아침 7시 나는 아프리카의 말라위 호수가에 있었다. 호수는 거대하다. 눈을 가린 사람을 호수 가운데에 데려다 놓고 안대를 풀어주면 그는 이곳이 바다라고 믿을 것이다. 일주일에 걸쳐 이 호수를 오르내리는 배는 단 한 척. 1951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일랄라라는 이름의 정기 여객선이다. 이 배는 반세기가 넘도록 이 고장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 기록은 100년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배는 튼튼하고 사람들은 돈이 없다. 배는 호수에 연한 온갖 마을과 섬을 연결한다. 개중엔 저반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백사장만 떨렁 있는 곳도 있다. 후자가 더 흔하다. 호수 안에서 제일 큰 섬인 니코마도 마찬가지다. 일랄라를 타려는 사람들은 먼저 짐을 든 채 조그마한 보트에 올라야 한다. 그런 다음엔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는 것과 정반대의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당연히 여기엔 몰려드는 사람들을 순서에 맞게 분류해줄 번호표 발급기도 덩치 큰 사람들의 물리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펜스도 없다. 그저 의지와 결기만 있을 뿐이다. 일랄라를 떠난 보트가 백사장에 들어온다. 1시간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들이 보트에 몰려든다. 마치 내일 섬이 가라앉을 운명이기라도 한 것처럼. 팔꿈치와 팔꿈치,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고 우수한 체력과 집요함이라는 유전 형제를 가진 개체들이 승리를 차지한다. 과열된 공기가 새벽의 신선함을 무색하게 만든다. 내가 저 자연 선택의 소용돌이에 뛰어들기엔 아직 상위 포식자가 너무 많다. 시간은 있다. 배가 떠나는 시각은 8시. 그 사이에 보트는 몇 번 더 왕복을 거듭할 것이고 시간의 흐름은 나처럼 신체 능력과 투쟁심이 떨어지는 녀석에게도 올라탈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단지 조금의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배가 떠나기 15분 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엑소더스의 열기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나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무조건 보트에 타야 한다. 돌격, 앞으로! 나도 한다면 하는 놈이야. 비켜! 밀지 마! 내 짐을 받아! 날 끌어올려! 나라고 못 밀칠 줄 알아? 러시아어의 한국 지하철 안 타봤지? 퇴근길에 신도림역에서 갈고 닦은 솜씨를 보여주마.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기왕 하게 된 거 잘하고 싶은 노동자의 윤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10분 후 나는 일랄라의 갑판에 발을 디뎠다. 출발 예정 시각을 넘겨 막바지 출항 준비가 분주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배의 최상층 갑판은 고요하고 쾌적했다. 1등 선실 티켓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공간. 1등 선실이라야 눅눅한 매트리스에 언제 갈았는지 모를 시트가 덮인 장급 여관보다도 못한 방이다. 하지만 바로 위 선데크를 전세 내다시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라위 일정을 통틀어 가장 큰 사치였다.
게다가 이곳에는 제대로 된 냉장고를 갖춘 바가 있다. 아침이면 늘 그래왔다는 듯이 나는 바를 지키고 있는 선원에게 하이네켄 한 병을 주문했다. 배가 목적지에 닿는 것은 밤 12시 반. 지금부터 20시간 하고도 30분 동안 나에게는 때려 죽여도 할 일이 없다. 차가운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녹색병을 들고 난간 앞에 섰다. 아직도 보트에서 배로 옮겨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작은 아수라가 내려다 보인다. 한 모금을 들이켠다. 가엾은 인간 세상을 관조하는 신이라도 된 기분이다. 적어도 오늘 난 간다르바다. 향냄새를 맡고 그저 놀기만 하는 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위해선 둘 중 하나가 필요하다. 무한대의 재산 또는 무한대의 용기. 그 둘 모두 이번 생에서는 글렀다. 버는 머리는 없이 쓰는 머리만 있고 노는 것을 좋아하나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무위가 주는 평화로움을 포기할 소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시간마저 쓸데없는 번민으로 흘려보낼 소냐. 그럴 바엔 아침부터 한 잔의 맥주를 마시겠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나 자신에게 선언하고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겠다. 바로 지금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이대로 좋으니까. 그저 지금의 바람과 햇살과 빗방울의 냄새를 느끼면 되는 거니까. 마약 커피 No Guilty Pleasure. 일요일 저녁 결국 비가 내린다. 사그라드는 주말의 여운에 빗소리가 겹쳐서인지 기분이 한없이 내려앉는다. 습한 바람이 불고 아스팔트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다. 쇼윈도의 불빛이 바닥에 반사되고 거리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차들이 와이퍼를 작동시킬 무렵 한 잔의 무스탕 커피가 마시고 싶어진다. 생각해보면 좋을 리가 없었다. 8월의 랑탕 트레일은. 계곡 아래에서부터 꾸준하게 모여드는 구름은 오후 2시가 되면 비로 변했다. 꼭 의자 뺏기 놀이 같았다. 구름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30mm라고 누군가 외치는 순간 그만큼의 비를 내리는. 한 번 시작된 비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방수 재킷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등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느끼며 걷다가 허리띠 안쪽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걷다가 신발 안에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어야 했다. 거머리. 8월의 히말라야에서 가장 신이 난 생명체. 거머리도 춤을 춘다는 것을 나는 랑탕에서 알았다. 꽁무니를 풀잎 위에 고정하고 어떻게든 한 놈만 걸려라 라는 심정으로 거머리는 춤을 춘다. 비 내리는 락 페스티벌 현장의 소녀 팬처럼 열광적으로 머리를 흔든다. 그렇게 누군가와 인연이 닿으면 그때부턴 아무도 이 조그마한 난봉꾼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린 너무 이르지 않나요? 라는 질문 따위 사절이다. 너는 내 거야, 나만의 것. 너에게 입 맞출 거야, 아무도 모르게. 로찌에 도착하면 이 부드러운 범죄자의 흔적부터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를 비밀스러운 녀석의 자취를 찾아 피투성이가 된 정강이를 수건으로 대충 닦아내고 축축한 옷가지를 훌러덩벗어 옷 솔기 하나하나를 뒤진다. 젖은 머리에선 김이 나지만 등줄기는 더욱 차가워진다. 거머리와의 술래잡기를 끝내면 비로소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젖은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식당으로 내려간다. 물기를 대충 짠 옷가지를 널어놓고 신발 밑창을 빼서 난로가에 기대어 놓고 신발은 끈을 풀어 물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아가리를 벌려 불기운이 닿는 곳에 놓는다. 그리고 타는 불을 말없이 바라본다. 젖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진다. 함석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너의 고통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며 깔깔댄다. 열흘 넘게 반복될 뻔히 보이는 앞날에 절망한다. 내일도 모레도 산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거머리는 더 신이 나서 나를 찾을 것이다.
발이며 정강이며 사타구니며 그 조그맣고도 포악한 사디스트의 감촉 없는 이빨에 피투성이가 되는 나날이 이어질 것이다. No way out. 끝까지 걷는 것 말고는 도망갈 길이 없다. 젖은 머리가 반 넘게 말랐을 무렵 가이드가 양철컵 하나를 들고 다가온다. 무스탕 커피예요. 마셔봐요. 외부인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은둔의 땅 무스탕 계곡. 그 이름이 붙은 커피라니 비전의 레시피라도 되는 것인가. 안에는 갈색의 뜨거운 액체가 노란 기름을 머리에 인 채 담겨 있다. 코를 가져가니 수증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운 기운이 코와 눈을 자극한다. 술 기운이다. 커피에 야크 버터랑 설탕 그리고 럭시, 네팔식 소주를 탄 거예요. 들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조합이다. 삼바 댄서가 한삼자락을 휘날리며 시타르 음악에 맞춰 왈츠를 추는 것만큼이나 괴상하다. 하지만 피부로 전해지는 따스함과 퐁퐁 풍겨오는 커피 냄새, 고소한 버터 냄새, 그리고 잠깐이지만 아득하게 만드는 럭시의 술기운이 나의 손을 움직이게 만든다. 적당한 기름기에 실린 온기가 식도 전체를 후끈거리게 하고 위장에 닿자마자 되돌아 올라오는 럭시의 향이 코안을 가득 채운다. 기분 좋은 달콤함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처럼 붕괴된 멘탈에 깔려있던 기분을 구조해낸다. 입안을 채우는 커피의 친숙한 씁쓸함이 말없이 어깨를 두드리고 목덜미에서 어깨축지로 다시 등과 허리로 카페인과 알코올, 당분의 에너지가 몸을 타고 흐른다. 드럭의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아, 암리타, 넥타르, 감로, 어떤 이름을 붙여도 어울릴 맛, 아니 순간이다. 세계의 끝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은 이런 것을 마시며 걸었던 거구나. 쓸쓸하고 두려운 고산의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런 음료를 마시고 있었던 거구나. 몸 안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더운 기운이 적절한 나른함이 되어 둥글게 순환한다.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뒷목에 옅게 땀이 배어난다. 문득 내일 걸을 일이 꽤나 할만하게 느껴진다. 인간이란 얼마나 간사한가. 컵 한 잔에 담긴 액체의 온기로 닥쳐올 풍랑을 잠시 잊고 행복에 빠져든다. 비가 멈춘 것도 아니고 길이 변한 것도 아니다. 발뿌리에 채일 돌멩이와 정강이에 박힐 엉겅퀴 과시는 비어가는 컵과 관계없이 내일 지나칠 그곳에 그대로 있다. 근데 말이지, 어차피 비는 멈추지 않을 거잖아. 어차피 길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 오늘 저녁 온 힘을 다해 한 잔의 무스탕 커피를 마시는 게 왜 간사해? 온 힘을 다해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게 어디야? 온 힘을 다해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행복을 끌어모으는 게 뭐가 어때? 뜨겁고 진하고 달콤한 한 잔의 행복을 마시는 게 뭐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비 따위, 돌멩이 따위, 엉겅퀴 따위, 거머리 따위, 어차피 없어지지도 않을 거면서. 체념과 갈망, 그 사이로 난 길을 걷는 8월의 히말라야. 두껍게 내려앉은 구름을 탓하지 말 것. 원래부터 그런 것이라 여길 것. 조그마한 틈새에도 고마워할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탁재영 작가님, 주로 탁PD님으로 불리는 이분은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서도 이 빗속에서만 슬며시 피어오르는 감정들을 곱게 잘 다듬어 두셨어요. 비가 오는 날 혹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책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뽀송뽀송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